잠깐만요. 도윤 씨, 우리를 버리고 결혼하는 건가요? 결혼식 중 식장 뒤편에서 낯선 여자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허름한 옷을 입은 여성이 7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두 아이 모두 신랑 도윤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특히 오른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까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 아이들을 모른다고요? 정인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즉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신랑과 그 아이들 사이를 오가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혼란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강남의 한 호텔 로비는 오늘따라 유난히 화려했습니다. 흰색 장미와 베이비 브레스가 어우러진 웨딩 장식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말순의 눈은 세심한 곳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저기 문지방 좀 봐주세요. 높이가 너무 높아서 어르신들이 넘어지실 수 있어요. 말순은 웨딩 플래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41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였죠. 무엇이든 꼼꼼히 살펴보고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말순의 습관이었습니다. 문지방은 낮춰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말순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웨딩 플래너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세심하시네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말순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아들 도윤이 결혼하는 날이었죠. 41년 전 혼자서 도윤을 키우며 겪었던 모든 고생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힘들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처음 도윤을 안았던 그날, 남편이 신생아실로 옮겼다고만 했던 그 순간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죠. 신부 대기실 문을 열자 도윤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죠. 언제 이렇게 훌쩍 컸는지 이제는 자신보다도 훨씬 큰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도윤의 모습이 어린 시절 그 아이 그대로인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도윤아,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졌네. 말순은 다가가 아들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도윤의 오른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이 눈에 들어왔죠. 엄지손가락 크기만한 그 작은 점을 말순은 사랑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점은 도윤을 처음 안았던 순간부터 있었던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이 점은 정말 어릴 때부터 있었지. 엄마가 너를 처음 안았을 때부터 있던 표식이야. 우리 도윤이만의 특별한 점이지. 도윤은 어머니의 손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감사해요. 저 혼자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따뜻한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말순은 잠시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하객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접수대 근처에서 낯선 여성과 스쳤는데 그 여성의 눈빛이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정인아라는 이름표를 단 그 여성은 말순을 보더니 잠깐 멈칫했죠.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말순은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 그 기분을 털어버렸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인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결혼식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말순은 복도를 걷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소리는 소연회실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죠. 말순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발걸음이 향하게 되는 것이 어머니의 본능이었거든요. 41년 동안 도윤 하나만을 키우며 살아온 말순에게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신호였습니다. 소연회실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말순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울음소리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말순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울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그 아이를 달래려고 작은 손으로 등을 토닥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애틋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얘들아, 왜 우는 거니? 어디 아픈 데라도 있니? 말순의 목소리에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죠. 아이들의 얼굴이 도윤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른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방금 전 신부 대기실에서 애정을 담아 만져주었던 그 점과 정확히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로 말이죠. 울고 있던 아이가 코를 훌쩍이며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가 오늘 결혼하러 왔다며요? 그 말에 말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도윤이 결혼하는 것은 맞지만 이 아이들이 왜 도윤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빠가 누구라고 했니? 도윤 아저씨요. 엄마가 도윤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고 했어요. 다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아이들의 얼굴이 도윤과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죠. 특히 그 눈 밑의 점은 정말 도윤과 똑같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어요. 그럼 너희 엄마는 어디 계시니? 말순이 간신히 입을 열었을 때 소연회실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까 접수대 근처에서 스쳤던 정인아였죠. 정인아는 말순을 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부렸나요? 죄송합니다. 정인아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정인아를 바라보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감쌌죠. 아이들이 도윤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이 여성의 차가운 눈빛까지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 도윤이를 아빠라고 부른다는데. 정인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우리 도윤이라고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정인아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키웠던 그 도윤 씨 말씀이시죠? 뭐라고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이라는 말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도윤이가 언제 당신과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정인아가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도윤 씨가 우리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온 거예요. 이 아이들 아빠가 책임도 지지 않고 말이에요. 말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도윤이 10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았다니, 아이들의 아빠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정인아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사진들이 다 있어요. 병원에서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아이들 생일잔치 사진까지요. 정인아가 휴대폰 화면을 말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정말로 도윤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놀이공원에서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 병원에서 아픈 아이를 돌보는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가족 사진까지. 그 남자의 얼굴은 도윤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메시지도 있어요. 정인아가 화면을 넘기며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아이들을 잘 키우자고 했던 메시지들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더니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말순은 휴대폰을 받아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도윤이었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체격, 손동작,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도윤은 분명히 이런 일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이 사진들이 언제 찍힌 건가요? 말순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작년 크리스마스예요. 아이들과 함께 선물을 사러 갔을 때 찍은 거죠. 정인아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도윤 씨가 갑자기 사라지기 전까지는요. 말순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히 도윤이었지만 동시에 도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41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정인아는 말순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보죠. 도윤 씨가 뭐라고 하는지 말이에요. 정인아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가자, 아빠한테 가서 왜 우리를 버렸는지 물어보자. 잠깐요. 말순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지금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면. 결혼식이요? 정인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버리고 하는 결혼식 말씀이시죠? 그럼 더더욱 가야죠. 하객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해요. 말순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인아의 말이 거짓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진들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특히 아이들의 얼굴이 도윤과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인아는 아이들과 함께 본식장으로 향했고 말순은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갔습니다. 본식장 문이 열리자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흘러나왔어요. 하객들이 모두 앞을 향해 앉아 있었고 제단 앞에는 도윤이 신부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정인아가 아이들과 함께 식장 뒤쪽으로 들어서자 몇몇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도윤과 너무나 닮았거든요. 도윤 씨. 정인아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제단 앞에 도윤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인아와 아이들을 본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당황스러움 때문이었지 죄책감 때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시죠?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정인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 아이들을 모른다고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특히 신부 아버지는 즉시 일어나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부 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인아가 아이 중 하나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아이를 보세요. 신랑과 똑같지 않나요? 특히 이 점을 보세요. 정인아가 아이의 오른쪽 눈밑점을 가리켰습니다. 도윤 씨와 똑같은 점이에요. 하객들이 모두 도윤과 아이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얼굴형, 눈매, 그리고 그 특별한 점까지. 마치 복사한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이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고요? 정인아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뭐예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에요. 신부 아버지가 사진을 받아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히 도윤이었거든요.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신부 아버지가 도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도윤이 절규하듯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하객들의 시선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과 사진들이 너무나 명확한 증거처럼 보였거든요. 신부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결혼식을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선언했습니다.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수군거렸고 신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말순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친척이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말순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제단 앞에서 저는 모르는 일이라며 절규하고 있었고 정인아는 아이들을 안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며 말순의 마음속에 이상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1년 전 도윤을 낳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좋지 않았고 출산 과정도 지금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말순은 그날 밤 심한 진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억이 흐릿하지만 분명히 아이를 하나만 낳은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출산 직후 남편이 아이를 신생아실로 옮겼다고만 했을 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아이를 안겨줄 때도 왠지 어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출산으로 인한 혼란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요. 그때 뭔가 이상했어.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의 기억 속에서 그날 밤의 상황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병원에 정전이 있었고 간호사들이 매우 바빴어요.
신생아실도 혼란스러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유난히 조급해했던 것도 기억났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혹시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정인아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보니 정말로 도윤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어요. 특히 그 눈 밑의 점은 위치부터 크기까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쌍둥이였을까?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41년 전에 그 혼란스러운 밤, 정전으로 인한 병원의 혼란, 그리고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만약 자신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중 한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말순은 급히 핸드백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도윤이 태어난 병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병원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 기록들은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기요. 말순이 정인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의 아버지, 그분이 도윤 씨라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정인아가 눈물을 닦으며 격앙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1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심지어 이 점까지 똑같아요. 정인아는 아이의 눈밑점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점이 특별하다고 했어요. 자신만의 표식이라고 말이에요.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인아가 말하는 그 남자는 분명 도윤과 똑같이 생겼지만 도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쌍둥이라면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 체격, 심지어 그 특별한 점까지 똑같을 수 있었거든요.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말순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41년 전 일이라도 어딘가에는 진실이 남아있을 거예요. 말순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1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말순은 도윤과 함께 그때 자신이 출산했던 병원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은 이미 헐려서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지만 근처에 오래된 약국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41년 전이면 그때 저도 간호사로 일했었는데요. 약국 사장이 말순의 이야기를 들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김씨 성을 가진 분이세요? 그때 그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정전이 있던 날이었어요. 신생아실이 혼란스러웠는데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부모가 데려갔고 다른 아이는 약국 사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다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입양을 보냈다고 들었어요. 당시에는 가난해서 쌍둥이를 모두 키울 수 없는 가정들이 많았거든요. 병원에서 한 아이만 키우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했죠. 말순은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것 같았어요. 정말로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입양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있을까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국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시 간호사장이었던 박순자 선생님이 아직 살아계세요. 은퇴하셨지만 기억력이 좋으시거든요. 연락처를 드릴게요. 말순과 도윤은 즉시 박순자를 찾아갔습니다. 80이 넘은 박순자는 말순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기억나요. 그날 정전이 있던 날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박순자가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쌍둥이를 낳으셨는데 남편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한 아이만 키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냈죠. 당시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럼 정말 제가 쌍둥이를 낳은 건가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똑같이 생겼고 둘 다 오른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죠. 참 신기했어요. 도윤이 자신의 눈밑점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디로 갔나요? 김도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입양기관에서 정해준 이름이었죠. 좋은 가정에 입양됐다고 들었는데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순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도진, 정인아가 말했던 그 이름이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말순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양 이후로는 소식을 몰라요.
하지만 작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산업 현장에서 의인으로 숨진 분 이야기가 있었어요. 김도진이라는 분이었는데 혹시 그분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은 남들을 구하려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어요. 41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였다니요. 그럼 정인아 씨가 말하는 아이들의 아버지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도진이었던 거예요. 말순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인아 씨는 도진을 도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인아는 10년 동안 도진과 함께 살았지만 도진이 도윤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도진이 세상을 떠난 후 진짜 도윤을 찾아와 따져묻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순과 도윤은 진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정인아를 찾아갔습니다. 정인아는 작은 원룸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준 정인아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인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인아 씨,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말순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인아 씨가 알고 있던 그분. 그분의 진짜 이름은 도윤이 아니라 도진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정인아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름을 모를 리가 있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41년 전에 저와 도진이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정인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쌍둥이라고요?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한 아이는 입양을 보냈어요. 그 아이가 바로 도진이었습니다. 저는 41년 동안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럼 도진이가 정말 도윤 씨. 정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쌍둥이 형이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 체격, 심지어 이 점까지도요. 정인아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제가 10년 동안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진이를 도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도진이가 자신의 진짜 신분을 말하지 않았나 봐요. 말순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입양된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정인아는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의 기억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도진이 가끔 보여주던 외로운 표정, 가족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던 모습, 그리고 항상 과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던 이유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인아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고 항상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항상 챙겼고요. 말순이 정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진이는 분명 훌륭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제가 키우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정인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진이는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와 함께 있을 때 항상 웃고 있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을 볼 때는. 그때 아이 중 하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아빠 이름이 도진이었어요? 도윤이 아니라. 정인아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빠는 김도진이었어. 정말 멋진 이름이지.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인아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도진이 형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작은아버지가 되어 도와드리고 싶어요. 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진이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 죄책감이 있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제가 할머니가 되어 돌봐주고 싶습니다. 정인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진이가 살아있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도진이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41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결국 가족으로 만나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도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흔적들이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말순은 작은 카페에서 정인아와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특히 말순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에는 4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작은아버지, 마지막에는 하늘 위에 날개를 단 아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잘 그렸네. 우리 가족이 다 나와 있구나. 말순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정인아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정말 안정됐어요. 할머니와 작은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을 너무 좋아해요. 도윤도 카페에 들어와 아이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즘 도윤은 주말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놀이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면서 진짜 삼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하고 놀까? 도윤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작은아버지랑 축구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도진이는 볼 수 없었지만 그가 남긴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피보다 진한 것이 마음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정인아 씨, 그동안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말순이 정인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도진이가 남겨준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정인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혼은 잠시 미뤘지만 신부도 이 상황을 이해해줬어요. 오히려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정인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우리가 결혼하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작은 어머니가 생기는 거죠. 더 큰 가족이 되는 거예요. 도윤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말수는 이 모든 상황이 기적 같았습니다. 41년 전의 아픈 선택이 결국 이런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도진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흔적들이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도진이 아버지. 말순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을 남겨줘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줘서요. 정인아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진아, 걱정하지 마. 아이들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거야. 할머니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곧 작은어머니도 생길 거고 아이들이 뛰어가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혈연보다 더 진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말순이 정인아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카페 밖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어요. 도진이라는 존재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인 아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진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저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28살이 된 우리 민수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설레던지요. 그런데 막상 예비 며느리를 소개받고 나니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말이 자꾸 귀에 걸렸습니다. 그 애가 일하는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불친절하다던데. 간호조무사 일하면서 성격이 좀 그렇다던데. 물론 소문이라는 게 과장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제 아들의 평생 반려자가 될 사람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수연이는 겉으로 보기엔 참 얌전하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민수와 함께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도 하고 설거지도 도와주려고 하고요. 그런데 왜 동네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면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당신은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며 핀잔만 들을 게 뻔했거든요. 민수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걸 알면 얼마나 서운해할까요? 고민 끝에 저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연이가 일한다는 그 병원에 환자로 가보자고요. 딱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감기라도 걸린 척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사실 제 마음 한편으로는 동네 소문이 모두 헛소리였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상복을 입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제가 뭔가 나쁜 일이라도 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제 아들의 행복이 걸린 일이니까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니 환자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접수 데스크 뒤쪽에서 하얀 유니폼을 입은 수연이가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저는 조용히 대기실 구석자리에 앉아서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소문이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해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수연이가 좋은 아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대기실에 앉은 지 10분쯤 지났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연이가 접수 창구에서 할머니 한 분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태도가 너무나 냉랭했어요. 또 오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증상으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요. 할머니는 등이 많이 구부정하신 분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였어요. 손목에는 낡은 시계를 차고 계셨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한 게 제 또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가씨,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한 번만 봐주시면 하며 애원하듯 말씀하시는데 수연이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 톤이 얼마나 차갑던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수연이의 모습일까요? 집에서는 그렇게 공손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니요.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터덜터덜 나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이던지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수연이가 옆에 있던 다른 간호사에게 다가가더니 저 할망구는 또 왔네. 맨날 오는 거 보니까 집에 할 일이 없나 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킥킥 웃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제가 며느리로 받아들이려던 수연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 간호사도 그러게 말이에요. 저런 분들이 제일 귀찮아요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뒤로도 수연이의 태도는 계속 실망스러웠어요. 중년 남성이 문의사항을 물어보자 그런 건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모르거든요라며 싸늘하게 답했고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에게는 아이가 우는 소리 때문에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하니까 밖에서 기다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엄마는 당황해서 그래도 아이가 아픈데 라고 말했지만 수연이는 규칙은 규칙이에요라며 딱 잘라 말했어요.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는데 수연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아니, 사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밖으로 나와서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민수야, 엄마야. 수연이와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요,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산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답답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수연이의 그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고 청소를 하다가도 저 할망구는 또 왔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 싶어서 몇 번이나 되돌아 생각해봤지만 분명히 수연이었어요. 민수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오늘 수연이 일하는 병원에 다녀왔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엄마 왜 갑자기 병원에? 하고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 뒷담화하는 모습, 환자들에게 불친절하게 구는 것까지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 아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게 더 서러웠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거짓말을 왜 하겠니?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분명히 수연이었어.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 수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라고 계속 반박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수가 미리 저녁 먹으러 오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수연이는 평소처럼 어머니, 안녕하세요라며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수연아, 잠깐 앉아라.
저는 수연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수도 따라 앉았죠. 엄마가 오늘 너 일하는 병원에 다녀왔다. 수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환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봤다. 특히 그 할머니한테. 수연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천천히 들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 병원에 다니지 않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분명히 봤는데. 어머니가 보신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누구란 말이냐?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사람은 제 쌍둥이 동생이에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도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동생?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저희는 쌍둥이인데 어려서 헤어졌어요. 민수가 쌍둥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수연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저는 아버지와 동생은 어머니와 따로 살게 됐어요. 그때부터 연락이 끊어져서 10년 넘게 못 만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 둘 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데 동생이 어디서 일하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수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병원이 동생이 일하는 곳이었다니. 저도 충격이에요. 저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민수가 황급히 물었어요. 그럼 수연아, 너는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는 거야? 성모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수 오빠도 아시잖아요. 수연이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민수가 몇 번 말한 적이 있었어요. 수연이가 성모병원에서 일한다고. 그런데 저는 왜 그걸 까먹고 있었을까요? 저는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말한 그 병원은 중앙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수연이는 성모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거였어요. 그럼 내가 본 사람은 정말 내 동생이란 말이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일란성 쌍둥이라서 정말 똑같이 생겼거든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도 헷갈려 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수연이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오래된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고등학생 때 찍은 것 같은데 정말 똑같이 생긴 두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이게 저와 수진이에요. 제 동생 이름이 수진이거든요. 수연이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헤어진 뒤로 한 번도 연락을 못했어요. 찾으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성도 바뀌었을 거고 연락처도 모르고. 수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수가 수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지금까지 안 했어?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수연이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궁금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점점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수연이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쌍둥이 동생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었어요. 수연아, 그럼 내 동생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살면서 힘든 일이 많았을 거예요. 수연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성격이 원래 좀 까칠하셨거든요. 그리고 재혼하신 새아버지도 수진이한테 잘 안 해주셨어요. 제가 듣기로는요. 수연이의 말을 들으니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환자들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게 가장 걱정되어요. 수연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오늘 말씀해 주신 덕분에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네요.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연이를 오해했다는 미안함과 동시에 그 동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같은 핏줄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수연아, 그럼 이제 동생을 만나볼 생각이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꼭 만나보고 싶어요. 수연이의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10년 넘게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제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자책감이 몰려왔어요.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그런데 꿈에서도 그 쌍둥이 동생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수연이가 일한다는 성모병원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정말로 수연이가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성모병원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니 수연이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근무한다고 했어요. 저는 일부러 1시간 일찍 가서 병원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성모병원은 중앙병원보다 훨씬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직원들도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서 수연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2시가 되자 수연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환자를 맞이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중앙병원에서 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수연이가 허리 굽힌 할아버지께 다정하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자 수연이는 천천히 할아버지를 진료실까지 부축해드렸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그 뒤로도 수연이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에게는 아기가 많이 아픈가 봐요. 걱정 마세요. 우리 원장님이 소아과 전문의시라서 잘 봐주실 거예요. 라며 위로해줬고 혼자 온 할머니께는 혹시 보호자분 연락처 있으시면 결과 나올 때 같이 설명드릴 수 있어요. 라고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휠체어를 탄 중년 남성을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수연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분과 눈높이를 맞춰 대화했습니다. 검사 받으시느라 힘드셨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며 물티슈로 그분의 손을 닦아드리기까지 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수연이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간호사 선생님 정말 천사 같아. 우리 손자도 저런 며느리 데려왔으면 좋겠네. 병원 올 때마다 저 선생님 보면 마음이 편해져.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연이가 도시락을 들고 병원 뒤편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몰래 따라갔어요. 그런데 수연이는 혼자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키우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오늘도 왔구나. 많이 추웠지? 하며 고양이들을 쓰다듬어주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민수 오빠? 네,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잠시 뒤 수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시나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 저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동생을 꼭 찾아서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 키워진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요. 수연이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 앞으로 걸어나가며 수연아라고 불렀어요. 수연이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엄마가 너를 확인하러 왔다. 미안하다, 수연아. 수연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를 확인하러 오셨다는 게. 응, 엄마가 어제 너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저는 수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봤다. 정말 천사 같더구나.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어제 본 사람은 정말 내 동생이 맞는 것 같아. 너와는 완전히 달랐어.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를 믿지 못하고 의심한 게 엄마야. 정말 부끄럽다. 수연이는 고개를 숙이며 그래도 동생 때문에 어머니께 상처를 드린 건 사실이에요. 제가 동생을 찾아서 만나봐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도 그 아이를 만나보고 싶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수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가 함께 가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물론이지. 이제는 우리 가족 일이잖아.
오후 4시 수연이의 근무가 끝나자 저희는 중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수연이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수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예민했어요. 저보다 5분 먼저 태어났거든요. 항상 언니 역할을 하려고 했죠. 부모님이 이혼하실 때도 수진이가 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데려가신다고 했을 때 울었는데 수진이는 언니는 가지 말라고 붙잡더라고요. 그때 수진이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중앙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의 교대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병원 앞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연이는 긴장한 듯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수진이가 저를 알아볼까요? 잠시 후 병원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본 그 간호조무사를 발견했어요. 저기, 저 아이야. 제가 가리키자 수연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수연이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수진이가 뒤돌아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언니. 하며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기다려. 수연이가 뒤쫓아갔고 저도 급히 따라갔어요. 다행히 수진이는 멀리 가지 못하고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수진아, 언니야라고 말했습니다. 왜 나타났어? 수진이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어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언니가 너를 많이 찾았어. 수연이가 수진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찾았다고. 거짓말하지 마. 수진이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는 편한 집에서 잘 살았을 거잖아.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새아버지는 나를 진짜 딸로 안 봤어. 맨날 남의 자식이라고 했어. 엄마도 새아버지 눈치 보느라 나한테 관심도 없었고.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독립했어.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혼자 따고 혼자 일해왔어.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차갑게 대하게 만든 거였어요. 수진아, 언니도 많이 힘들었어. 수연이가 수진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이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힘들었다고? 언니는 아버지랑 살았잖아. 아버지는 원래 우리를 좋아하셨어. 수진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수진아, 나는 수연이 어머니야라고 말했어요.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병원에서 너를 봤다. 환자들한테 불친절하게 하는 모습을요.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험담하러 오신 거죠?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 많이 상처받고 힘들었구나. 상처받았다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할머니도 아픈 몸으로 병원에 오신 거야. 너처럼 도움이 필요한 분이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자꾸 화가 나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나만 힘들어야 하는지. 수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가 수진이를 꼭 안아줬어요. 미안해, 수진아. 언니가 너를 혼자 둬서 미안해. 이번에는 수진이가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연이의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언니, 나 정말 보고 싶었어. 근데 찾을 방법을 몰랐어. 나도 그랬어. 수진아. 수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매일 너 생각했어. 건강한지, 밥은 잘 먹는지, 혼자서 무서워하지는 않는지. 자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수진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언니가 오해받을 뻔했네요. 괜찮다. 오히려 엄마가 고맙다. 너희 자매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줘서. 저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런데 수진아, 이제는 달라져야 해.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건 이해하지만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푸는 건 옳지 않아. 특히 아프고 힘든 환자들한테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천천히 바꿔가면 돼. 수연이가 말했어요. 언니가 도와줄게. 그래, 우리가 다 도와줄 거야. 저도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언니도 있고 엄마도 있어. 수진이의 눈에 희망이 번지는 게 보였어요. 정말요? 저도 가족으로 받아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넌 이제 우리 딸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 내일부터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기. 할 수 있지?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네, 꼭 그럴게요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삼겹살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수진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도 간호조무사 일하는 거 알고 있었어. 정말? 어떻게?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어. 성모병원 홈페이지에 언니 사진이 있더라. 그럼 왜 연락 안 했어? 수연이가 물었어요. 무서웠어. 언니가 나를 싫어할까봐. 수진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바보야. 언니가 널 어떻게 싫어해? 수연이가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란 정말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약속을 지켰어요. 처음 며칠은 어색해하면서도 환자들에게 웃으려고 노력했고 점점 자연스러워져 갔습니다. 수연이가 퇴근 후에 수진이 병원에 들러서 함께 집에 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두 자매가 손을 잡고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진이가 환자분께 칭찬받았어요. 수연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요즘 많이 친절해졌다고 하시면서 사탕도 주셨대요. 수진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환자분들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민수도 수진이를 친동생처럼 챙겨줬어요. 수진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엄마가 너 좋아하는 음식 해달라고 하던데. 정말요? 저 때문에 번거로우시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이제 가족인데.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래, 수진아?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가족이 그리웠는데,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원래 가족이었어. 그냥 헤어져 있었을 뿐이지. 저는 수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수연이도 옆에서 맞아 우리 평생 함께 살자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민수와 수연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수연이의 들러리로 서게 되었어요. 결혼식 전날 수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데 수진이가 옆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언니가 너무 예뻐서 울어. 그것도 있지만 언니 결혼식을 같이 볼 수 있어서 기뻐서 그래. 결혼식 당일 저는 양쪽 팔에 수연이와 수진이를 끼고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하객들은 쌍둥이 며느리네라며 신기해했어요. 민수 아버지는 여보, 딸이 둘이나 생겼네라며 좋아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신부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하자 수연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제 쌍둥이 동생 수진이가 함께 있어서 더욱 행복합니다. 10년 만에 만난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결혼식이라 더욱 의미가 깊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이도 마이크를 이어받았어요. 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오빠.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피로연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둘이나 생겼네. 부럽다. 그런데 처음에는 며느리를 반대했다면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병원에 안 갔더라면 수진이를 못 찾았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저녁 무렵 신혼여행을 떠나는 민수와 수연이를 배웅하면서 수진이가 또 울었어요. 언니 신혼여행 다녀올 때까지 어머니 잘 모시고 있을게요. 고마워, 수진아. 우리 일주일 후에 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날 병원에 오지 않으셨다면 언니도 못 만나고 이런 가족도 못 만났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엄마도 신기해. 집에 도착해서 수진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이 먼저구나. 그걸 난 이제야 알았네. 수진이가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나였던 아들에게 좋은 며느리가 생겼고, 덤으로 또 다른 딸까지 얻었으니까요. 때로는 오해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